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화요일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을 했죠. 1.35포인트가 빠지면서 1981.0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5.37포인트 상승하면서요. 572.69포인트였는데요.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21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버냉킹 연준 의장의 발언에 초점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에 따라 1990선까지 치고 올라섰는데요. 그러나 이틀째 오늘도 기관 쪽에서 이 증시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도 우위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는 장중 197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좀 힘겨루기에서 힘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198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1포인트의 하락 흐름입니다. 다만 1980선은 지켜낸 모습인데요. 오늘 1981선에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는 이틀째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43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는 278억 원, 외국인이 20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570선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역시나 570선 초반에서의 흐름이 이어졌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572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흘째 매수 우위입니다. 오늘도 514억 원의 매수 우위 지켜나가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가 되셨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 388억 원, 기관이 10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의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하락 압력이 가해졌는데요. 오늘 상원의 내림세로 장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상원 90전의 내림세입니다. 1111원 90전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오전장에서 힘을 좀 내는가 싶었습니다. 150만 원 선 회복했었는데요. 이후 약세 전환된 뒤 결국 오늘 149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보합권, 포스코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만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마치면서 27만 3,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약세 흐름입니다. 한국전력 오늘 1%대의 조정 흐름이 나왔고요. 신한지수가 빨간불 오늘 39,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약세입니다. 오늘 31,6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연일 흐름이 좋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혜에 오늘도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밀리는가 싶었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힘을 냈습니다. 오늘 25,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CJ 올쇼핑은 밀립니다. 2%대의 낙폭, 반면 SK 브로드밴드는 2%대의 상승세 나타나면서 5,3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GS 홈쇼핑 약세 흐름입니다. 이어서 CJ E&M 역시 약세 흐름이고요. 파트론 오늘 3%대 강세입니다. 23,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 그룹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동반 내림세입니다. 특히나 대장주 CJ 가장 많이 밀립니다. 이 4%에 가까운 낙폭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CJ 제일제당과 CJ CGV, CJ 올쇼핑 모두 2%대의 낙폭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EU, 유럽연합과 중국에서 이 태양광 제품 관세를 두고 무역 분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국내 태양광주의 경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오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대장주인 OCI 2%대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오늘 15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케미칼과 웅진에너지가 2%, 오성 LST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5%대 강세 보이며 3,5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일 흐름이 좋았던 타이어주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경우 유종 소식과 함께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8%대의 내림세입니다. 18,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 전일 상승세가 좋았던 넥센타이어 오늘도 선전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밀립니다. 약세 흐름 나타내며 16,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금호타이어는 오늘 빨간불 지켜냅니다.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덕분입니다. 오늘 금호타이어 12,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우선주 주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우선주의 경우 중간 배당 메리트와 또 이 본주에 대한 계리율이 상승의 재료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산유가 13% 급등세입니다. 오늘 63,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금호석유도 12%대의 급등세입니다. 특히나 LG유 살펴보시는 현재 상한가입니다. 39,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백신주 살펴볼 텐데요. 국내에서 살인진드기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대한유팜 9%대의 강세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1,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하루 역시 3%대의 강세, 반면 VJX-인터와 이글벳, 제일바이오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현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SK케미칼 전일 부진한 실적 내놨는데 오늘 역시나 약세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46,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26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리홈쿤체 전일 상한가 흐름 이어졌는데 오늘도 갭상승 출발한 뒤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4%대 강세 보이며 5,7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모텍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급등세 오늘 이어졌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후실적 소식에 강세 이어진 하루 아모텍 오늘 21,7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농심 역시 양호한 1분기 실적 내놨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세 나오면서 오늘 주당 10,0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경우 2분기 사상 최고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5일째 강세 흐름이죠. 2%대 강세 보이며 63,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메일유업 함께 살펴볼 텐데요. 메일유업 역시 올해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강세 보입니다. 오늘 4%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51,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굵직한 이벤트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발빠른 정보와 전략이 필요한 또 한 주가 될 듯 싶은데요.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사흘 연속 매수세에 따라서 오름세로 출발한 국내 증시는 장중 차익 매물이 흘러나온 가운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조정 흐름을, 코스닥 시장은 나흘 연속 상승 흐름을 전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관련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거래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좀 더 소강 상태를 좀 더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번 주에 있을 중앙은행들의 이벤트를 좀 더 주목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좀 더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그럼 뭐 내일장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고 계십니까? 예, 최근 같아서는 일단은 선진국 시장의 강세 흐름
국내 시장이 좀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겠지만은 그 선진국 시장들에 있어서는 좀 더 강세 모습이 좀 이어지는 계속 강세 상황을 좀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22일에 있을 버닝키 연준 의장의 발언과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서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장의 미 연준 국채 매입 규모의 축소 시기를 놓고 2분기 말 혹은 연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최소한 힌트를 얻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최근 파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기존 통화정책의 재확인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그 엔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엔화의 움직임에 관련돼서 일본 통화정책회의 회담 내용이 아무래도 장중에 관심을 쏟지 않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STX 그룹에 이어서 또 다시 증시의 복병으로 지금 떠오른 게 CJ 그룹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아니고요. 하지만 또 어쨌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만한 악재가 흘러나온 셈이 됐는데요. CJ 그룹주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에 따라서 앞서 그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거 최근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그룹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이벤트들을 보면은 단기 이슈에 좀 더 그치는 상황이 좀 컸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 부분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지하 경제 양성화 의지가 현 정부에 대해서는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뉴스를 좀 더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네, 자 오늘 수급 그리고 업종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생각보다는 다시 한번 더 약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약보합의 모습을 좀 남겨두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아쉬운 그런 모습을 좀 남겨뒀다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거기에는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시점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순환매적인 모습이 꾸준히 나타난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가장 큰 매수세는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 매물대 상단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00선 자체를 돌파를 하기에는 힘들지언정 지금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의 매도세는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보다는요.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하고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목군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외국인이 매수를 담았던 종목군들은 바로 화학업종이었죠. 화학업종 그리고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HN을 비롯해서 지금 구글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HN을 필두로 해서 다른 여타의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서비스 업종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화학업종은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낙폭과대로 인해서 지금 좀 상승한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내수 확대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시점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고요.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아직까지는 낮다는 점을 한 번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통신업종 여전히 오늘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건설, 유통업종까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세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강하게 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업 지수에 대해서도 좀 매도세를 많이 보였었죠. 그만큼 지금은 기관이 매도를 하는 종목군들을 오늘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 않았나. 그만큼 손바뀜이 현상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좀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부품 쪽에 대해서 외국인이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게 펼쳐지는 하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은 오늘 코스닥 IT 부품에 대해서 매도세를 또 강하게 연출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이 지금 어느 정도 IT 부품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올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외국인이 IT 부품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진한 모습, 그리고 2분기 기대감이 없는 종목군들은 지금 조금은 번뇌적인 모습으로 남아있고, 대신에 실적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2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바로 카메라든지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가장 최상위 계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케이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다만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스마트폰 관련주가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간다면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스마트폰과 밀접한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특징주 세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또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네, 남자의 주식이죠. 65만 7천 원에서 15만 원까지, 그리고 13만 1천 원까지 내려왔었던 바로 OC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통주 CJ 오쇼핑 아니면 GS 홈쇼핑이 가장 유명하죠. 하지만 지금은 약간 3등 쪽에 있던 현대 홈쇼핑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홈쇼핑 같이 살펴보실 거고, 마지막으로 크루셜텍이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신 종목군일 수도 있는데 옵티컬 패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OCI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먼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남자의 주식이다 이런 말을 농담 삼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은 낙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떠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낙폭이 또 깊어지면서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남아 있었을까 이런 의문까지 드는 그런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랐던 이유는 지금은 외국계 매수세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오늘은 투신권 그리고 보험업종까지도 오늘 매수세, 그리고 연기금도 매수를 했죠. 다만 금융투자업종이 매도세를 좀 보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은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OCI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뉴스가 떴는 게 유럽연합과 중국의 태양광 제품들이 어느 정도 관세 무역 분쟁 조짐이 보인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일단 분쟁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쉽사리 OCI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팁으로 한 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단에 있던 이 부분이죠. 음봉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음봉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조금 더 우세한 오늘 하루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거래량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세력이 좀 더 강하게
조금 되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흘러나오게 된 점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저가였던 13만 천 원까지 내려가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있던 윗꼬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14만 원대를 돌파를 할 때였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매수가 그리고 1차적인 바닥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14만 5천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에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상승으로 떠서 시작을 하더라도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한 번 더 눌리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현대홈쇼핑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홈쇼핑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강하게 또 돌파를 하는 흐름이죠. 이 패턴 바로 목요일 날 있었죠. 바로 NHN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패러다임이 변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까? 바로 실적 개선이란 부분 그리고 마진 단가에 대해서 압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 송출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할인이 되면서 마진이 좀 더 남을 수 있겠구나.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하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간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주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군 지금은 눌림목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좀 더 외국인 매수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15만 5천 원 하단에서는 매수권으로 조금 더 가담하시는 전략 조금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급하게 올리는 종목은 또다시 급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관점 한 개만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가 상당히 아직 안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는 일은 상당히 좋죠. 옵티컬 트랙 패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 최초였다. 그 상용화된 점 그리고 매출의 90% 이상이 옵티컬 트랙 패드다.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밑에 나오죠. 지금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크루셜텍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기업의 의문은 좀 들기는 들지만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27,600원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은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세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적자가 지속이었죠. 하지만 그런 악재가 우리가 예상을 했던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단기적인 패턴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근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거기에서 17,000원까지는 17,500원 그리고 18,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급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시장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자 거기 그런 패턴에서 지금 다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기업이 높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시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들었습니다. OCI가 남자의 주식이랑은 또 처음 들어봤는데 왠지 한방 뭐 그런 뜻이 떠오릅니다. 좀 한방으로 다시 확 옛날처럼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내일장에 적합한 또 한 주간에 적합한 그런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영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자 하태준 차장은 주식대 현금 비중 7대3 삼성전자 액세서리 사업 강화의 수혜주 우전엔 한다는 종목으로 꼽았고요. 정승현 과장은 중소형주 강세 유효 신고가 재경신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고 했고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네, 먼저 하태준 차장의 주식대 현금 비중 7대3 이 의견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리바이벌입니다. 네. 저도 뭐 좀 더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녹록한 건 아니라서 해외 증시 분위기는 계속 좀 우호적입니다. 뭐 최근 유럽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 못지않게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영란은행에서 좀 경제 전망 자체를 우호적으로 또 발표를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FRB 쪽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다소 그런 논의라든지 조짐이 다소 보이는 상태고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에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22일 날 버냉키 의장 연설과 함께 EU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기대감 내지는 관망세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정도 갔을 때 소폭이나 연준에서 추구 전략을 일부라도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보다는 완만한 감속 페달을 밟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일단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외국인이 최근 코스피 현물을 소폭 사긴 했습니다만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죠. 또한 선물 쪽에서는 이틀 연속 매도 공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다시 좀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103엔대를 터치한 이후에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팍팍 좀 빠져주어야 시장의 그런 투자 심리를 더욱더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22일과 23일 날 FOMC 의사록이라든지 주택,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가 좋긴 합니다만은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뭐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의 강세는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자체가 일정한 수준의 상승과 하락이 제한적인 수준 상태에서 또 일부 중소형주 선반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꽉 채우긴 뭐합니다만은 일정 부분 이상은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가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7대3 정도 계속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7대3 비중은 계속해서 고수하신다는 의견이고요. 자, 정세영 과장은 중소형주의 강세를 점치시는군요. 네. 일단 뭐 이 정도 시간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뱅가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뱅가드 얘기와 그리고 과연 중소형주가 간다, 왜 간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주가 사실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죠. 코스피 시장이 1980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결국에는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위주의 단기 조정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수급의 논리죠. 지금 현재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코스닥 종목들, 특히나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부품주는 확실히 지난주 발표된 뭐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는 실적은 충분히 내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은 지금 수급의 키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의 수급의 키를 들고 있는데 그 이제 마무리 국면이 이제 뱅가드 펀드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7월 초까지 뱅가드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고 그리고 얼마나 물량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금액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여기서 이 정도 마무리 국면 한 달 반에서 거의 2달 정도 남짓 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정도 기간에서 뱅가드 물량은 약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내에 정리해야 될 물량이 약 9조 원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집행된 게 약 6.2조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뱅가드 이슈 외에 나머지 외국인은 약 4조 이상 우리나라에서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결국
뱅가드만 없었다면 우리 시장은 2100, 2200포인트도 갈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었다. 하지만 뱅가드 펀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게 이제 엔저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죠. 자금 유출돼서 다른 이머징 국가라든지 일본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급의 공백, 특히나 이제 외국인 위주로 수급의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었고, 나머지 3조 정도의 물량 어떻게 이제 외국인들이 청산할 것이냐. 대부분 이제 뱅가드 물량을 청산을 해야 된다. 어느 특정 펀드가 한 시장에서 물량을 정리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정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 사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팔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해보고라도 무조건 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6조가 넘는 뱅가드 펀드 물량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냐?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이 참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파생 시장이 거래량 자체가 거의 세계 1위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든지 ETF 그리고 옵션 이런 파생 상품들을 이용해서 완벽한 해치를 해서 이득을 걷어가면서 물량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조 이상의 물량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시장에는 뭐 별다른 충격, 하지만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박스권에 갇히는 시장은 6월 말까지 뱅가드 물량이 정리될 때까지는 대형주는 갇힐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두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대형주의 수급의 논리, 수급의 구조 때문에 일단 뱅가드 물량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비정상적인 상황,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 없는 뭐 이런 답답한 시장이 대형주는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베팅은 남아있죠. 작은 수량으로 뭐 한 500억 정도 사면 코스피 시장은 거의 1% 가까운, 오늘도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듯이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강력하게 500억 이상씩 한 5일만 사주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해 갑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뒤처지는 메이저, 만약에 외국인이 500억 이상 5일을 샀다. 그럼 기관이 아차 싶죠.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고점에서 기관은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의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아마 여기 나와서 스마트폰 부품주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 사셔야 된다.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스마트폰 부품주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소형주 장세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여주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낙폭의 거의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중소형주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뱅가드 이슈가 끝나는 6월 말 정도까지 중소형주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길게는 1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중소형주 강세는 좀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 볼까요? 삼성전자 액세서리 사업 강화 수혜주에 관심을 두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또 모바일 관련 부품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 제법 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여성층일수록 굉장히 좀 고가의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스마트폰의 부자재나 액세서리 같은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도나 수요가 증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7조 원 규모,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에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 삼성전자 측에서도 액세서리 사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스마트폰과의 시너지라든지 신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헬스케어 쪽이랑 관련해가지고도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을 플랜들을 갖고 있죠. 국내 관련 부품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좀 비슷한 동종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윤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분들 이제 몇 가지 꼽아보면은 서원인텍, 뭐 UIL, 우전앤한단, 백산, 하이소닉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원인텍 같은 경우 움직임이 좀 세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UIL 같은 경우도 좀 양호한 편이죠. 잠시 후에 우전앤한단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오전에는 한단에 관한 설명으로 보충을 해드리겠고요. 정세영 과장님의 신고가 재경신 종목은요? 네. 아직 신고가를 재경신하지는 못했죠. 신고가 재경신하려고 이제 가는 종목들인데, 일단 지난주에 뭐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뭐 한 25%, 30%까지 스마트폰 부품주는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낙폭의 대부분 반납을 한 대부분 낙폭을 만회하면서 올라온 종목들이 오늘로서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하루인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는 일단 지난주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뭐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남아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면, 지난주에 제가 세코닉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2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 실적 발표를 한 날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세코닉스는 3만 원을 넘었고요. 그리고 대장주죠. 그 카메라 모듈의 대장주 파트론도 오늘 23,300원, 전고점이 25,000원인데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해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는 간다에 베팅을 겁니다. 왜냐?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는 실적을 기대치에 부합을 시켰습니다. 1분기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 나오진 못했더라도 기대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분기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왜냐하면 갤럭시 4가 본격적으로 팔리는 시기 자체가 2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는 확실히 좋아지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분기가 어느 정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고 양측이 선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3, 4분기 기대감을 상당히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가 기대감만으로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지금은 거의 이제 목전에 다 왔습니다. 신고가 거의 근처에 왔기 때문에 지금 사서 신고가를 경신한다에 베팅을 건다면 목표 수익률을 한 단기적으로 10% 정도 보시는 게 맞다. 7%에서 10% 정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군을 보자면 뭐 세코닉스, 파트론, 자화전자, 카메라 모듈 주도주입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동양 EMP 오늘 한 4% 넘게 올라갔죠. 이거는 무선 충전기 갤럭시 노트 3가 좀 더 출시가 앞당겨지면 무선 충전에 대한 수혜감으로 신고가 경신에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렌텍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올해 영업이익 400억 넘게 나온답니다.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태준 차장은 이제 우전엔 한단에 대해서 설명을 보다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전엔 한단은 이제 휴대폰 케이스 및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업체인데요. 얼마 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매출, 영업이익 다 잘 나왔습니다. 원래 그 전부터 엑사리 사업을 일부 좀 하고 있었는데 아예 이제 자회사 경진의 우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엑사리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액세서리 매출뿐만 아니라 고가 방수폰 케이스가 또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좀 국내 3위 주방용품 업체의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또 안정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뭐 전년 대비해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67%, 영업이익이 한 뭐 거의 약 8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전엔 한단이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이후에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좀 다시 좀 살며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 고점 부근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직 뭐 최근 고점 또는 박스권 상단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조만간 뭐 박스권 돌파 시도를 통해서 뭐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타이밍은 최근 고점을 돌파할 때라든지 오늘 저점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세영 과장님의 이렌텍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렌텍 휴대폰 케이스 공교롭게 우전엔 한단과 비슷한 업종인데, 예.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에 올해 사실 그 증설 효과 이런 부분 사실 작년에
증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효과들이 올해 2분기부터 특히나 이제 3분기부터 가시화되는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37억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치는 405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1,6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보수적으로 PER을 주더라도 뭐 10배 안 주더라도 한 8배만 주더라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하죠. 일단 여러 가지 뭐 휴대폰 케이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장 큰 포지션 자체는 올해 아마 휴대폰 케이스 증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 사업 부분이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400억이 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신고가 거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전 고점이 오늘 경신을 했네요. 전 고점이 11,4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11,450원까지 찍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 생각에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대고요. 지금 만약에 올해 영업 예상 이익치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못해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한 17,000원까지 2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뭐 기술적인 흐름 감안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저가는 한 1,300원 정도, 한 21선이 조금 훼손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뭐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저가 매수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1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포트에도 충분히 넣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17,000원, 2만원까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렌텍 그리고 우전엔 한단 두 종목 약간 좀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두 기업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태준 차장의 LG전자,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LG그룹주에 관련해서 관심이 시장 전체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1선 차트 보시면은 21선은 좀 해보고 싶다 하다가 아쉽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뭐 낙폭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 그런 저점대 뭐 리스크 관리 가격이라든지 61선을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LG전자의 이런 모바일 사업 부분들은 여전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 부분들 역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폭이나마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주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정세용 과장께서 추천하신 세코닉스 이 25,500원을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25,800원, 300원 차이로 안 잡혔습니다. 잡혔으면 이거 그냥 한 18% 지금 수익인데 네. 그 300원 때문에. 네, 저는 뭐 아마 좀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사셨겠죠. 네. 아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그 어떤 트렌드 자체가 일단 세코닉스 같은 종목이 가야지만 코스닥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트론, 세코닉스, 뭐 자화전자, 카메라 모듈 업종에 못 가면 코스닥 종목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종목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었고요. 저점을 찍고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기대치에 나와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다시 가고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저점 대비 거의 뭐 15% 이상 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더 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딱 지금 21선 31,100원으로 끝나는데 21선에 주가가 딱 걸려있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고 전고점 33,3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3만원 뭐 안착하지도 못하고 다시 꼬꾸라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모듈 업종이 가야지만 신고가를 경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던 뭐 휴비치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뭐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거의 어닝 쇼크였죠. 그러면서 그다음 뭐 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어떤 중국의 수혜주들은 성장 기대감만 있었지 아직까지는 실적이 반영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면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부품주는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오늘도 뭐 하차장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제가 추천드린 뭐 이렌텍 같은 종목도 스마트폰 부품주를 추천을 드렸듯이 이렌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해서 가고 있죠. 분명히 아마 카메라 모듈 업종, 이 업종도 신고가를 경신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진다면 지금 현재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의 포트를 많이 비워두셨다. 스마트폰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일부 뭐 방송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 뭐 끝났다라고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포트를 많이 비우셨던 분들은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맞춰서 시장의 픽스덱에 어느 정도 소외되지 않게는 이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정확히 조정이 나와서 세코닉스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와 같은 어떤 시장에 어떤 휩쓸려서 내려가는 그리고 메이저의 수급 구조에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느 특정 메이저가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올 때는 뭐 세코닉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자화전자, 파트론 이런 종목 포트에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시장에 픽스된 수익률을 맞춰갈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1선 뚫고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지금 관심이 두고 있는 게 정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미국 관련해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등의 출구 전략 관련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과연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할지 좀 관심이 높은데요. 그렇죠. 일단 22일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내일 이제 저녁이 되겠죠. 버냉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워낙 그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버냉키는 아마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만한 얘기를 아직까지 할 사람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곤두서 있을 때 버냉키 입에 주목할 때는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상당히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좀 시장의 돌발적인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큰 우려보다는 어떤 버냉키의 입장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우려감은 제가 봤을 때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어떤 그 스타일을 봤을 때 이번에 뭐 별다른 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하태준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압구정점에 계시는 정수영 과장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 짜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화요일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